박영수 검사장 변호사의 요청 때문이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저기 보면요. 지금 70억 배임 써 있잖아요. 네. 거기서 10억 원이 대검 중수부 수사 시작되기 직전인 2021년 2월에 조우영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세움을 수사했으면 당연히 모든 계좌 내역을 봤을 텐데 개인 계좌로 10억 원이 갔는데 그걸 수사를 안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맞습니다. 세움에 대한 배임죄를 기소했다면 분명히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거기에 30억 원이 찍혀져 있다면 저 70억 원 그리고 조우영에게 개인적으로 흘러가던 10억 원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대장동 최초 시행사 대표였던 이강길 씨가 세움의 회장인 조양훈 회장도 나한테 전화가 와서 대검에서 너한테도 조우영한테 돈 준 거 물어봤어? 라고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죠. 네. 객관적인 자료는 그렇고요. 다음이요. 시간 멈춰주시고요. 봉지욱 기자, 참고인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보이는 곳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잘 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당시 그 주인검사로서 부실 수사를 해서 조우용의 죄를 덮어줬고 그로 인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비용을 정리하신 것인데요. 대장동에 대한 미회수금 2,700여 원, 벨리타하우스 941억 원, 더 뮤지엄 양지 552억 원, 약 4천 몇백억 플러스 이자까지 합치면 5천억 정도의 국민 혈세가 여기에 투입됐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근데 저번에 이제 조우영 씨가 나왔었는데요. 부산저축은행 수사할 때 대장동 사업 시행권이 조우영 씨한테 있었다는 점, 그리고 경기도 풍동 벨리타하우스 시행도 조우영이 했고, 더 뮤지엄 양지도 조우영이 했고,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수사팀이 대장동만 봐준 게 아니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에 혈세가 5조 원이 투입됐는데 그중에 1.14조만 회수가 되고 4조 원 가까이가 미회수됐다는 것입니다. 수사 제대로 한 데는 90%까지 회수가 됐고요. 최소한 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50% 이상 60%까지는 회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윤석열 당시 주인검사의 이 덮어주기로 인한 이렇게 국민적인 피해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이거는 사실 윤석열의 특수직무유기죄로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오히려 이거를 기자분들에게 덮어씌웁니다. 이런 데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도를 했던 기자들, 특히 봉지욱, 그다음에 누구죠? 한상진, 경향신문 기자 4명도 수사를 받게 되는데 다음 자료 화면은요. 이제 청문회에서 봉지욱 기자께서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유가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이요. 압수수색 영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조우영의 알선 수재 혐의는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 부분과 또 피해자 윤석열은 박영수의 요청에 따라 조우영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서도 임의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도 없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결정적으로 거짓말이라고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저 김병욱 아마 의원실 관련해서 제가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일부를 허재영 기자에게 줬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 윤석열 본인의 특수직무유기죄에 대한 범죄 혐의를 기자들이 밝히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봉지욱 기자 등 양심 있는 기자들에 대한 가혹적인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왜 윤석열이 이걸 알고 있었는지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예, 윤석열이 2011년 5월 달에 본인이 이 부산저축은행 30억 부실 대출에 대해서 기소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기소를 합니다. 이 세움에 대한 부실 대출을 기소를 하는데 이게 본인이 다 이름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음 자료 화면요. 똑같은 세움에 대한 대출과 자금 입금인데요. 다음 자료 화면이요. 460억입니다. 그중에 70억이 벨리타하우스에서 세움으로 들어갔는데 이 세움이 당시 재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70억을 주는 것 자체가 배임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우영이 알선수재했다는 이유로 이걸 덮어줍니다. 박영수 검사장 변호사의 요청 때문이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저기 보면요. 지금 70억 배임 써 있잖아요. 네. 거기서 10억 원이 대검 중수부 수사 시작되기 직전인 2021년 2월에 조우영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세움을 수사했으면 당연히 모든 계좌 내역을 봤을 텐데 개인 계좌로 10억 원이 갔는데 그거를 수사를 안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맞습니다. 세움에 대한 배임죄를 기소했다면 분명히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거기에 30억 원이 찍혀져 있다면 저 70억 원 그리고 조우영에게 개인적으로 흘러가던 10억 원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대장동 최초 시행사 대표였던 이강길 씨가 세움의 회장인 조양훈 회장도 나한테 전화가 와서 대검에서 너한테도 조우영한테 돈 준 거 물어봤어? 라고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죠. 네. 객관적인 자료는 그렇고요. 다음이요. 이거를 조우영 항소심 판결문에도 이렇게 명시가 됩니다. 이거는 두 번째 윤석열이 수사를 하도 안 하니까 예금보험공사에서 2012년도 2월달에 이거 좀 수사를 하라고 고발을 한 건데 이때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이었습니다. 역시 이걸 모를 리가 없죠. 피고인 조우영은 2012년 9월 25일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 아래를 보면 피고인이 언제까지 벨리타하우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을 총괄했다. 이런 내용이 적시되는데 역시 당시에 조우영이 실질적인 운영한 벨리타하우스에 대한 수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제 많은 자료들을 종합을 해보면 2021년 한 9월경 저번에 이제 조우영 씨가 박길배 검사 만나서 커피 한 잔 먹고 나왔다고 한 그때요. 그때 사실은 대검 중수부가 최재경 중수부장이었는데 당시에 저 벨리타우스를 수사를 해서 김양 부회장만 기소를 하고 조우영을 덮어줬습니다. 조우영에 대해서 2015년도에 수사를 해서 구속시킨 검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강일민 검사. 네. 강일민이 조우영 공받았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네. 이 강일민이 2023년 9월 달쯤에 네. 공지욱, 한상진, 그다음에 경향신문 송국인 기자 등 4명에 예. 대한 수사를 한 주인 검사가 또 누굽니까? 그때 이제 저희 담당 강일민이었어요. 강일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강일민 검사가 2015년에 대장동 업자들 수사를 해서 그 내용을 잘 알았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정식 발령이 아니고 직무대리 발령으로 강백신 밑으로 데리고 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강일민 검사가 2015년에 남욱 변호사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안 해준 그 사건 있잖아요. 곽상도 추가 기소했던 그 사건에 연루가 되자 서면 조사든 조사를 받긴 받았는데 이 검사들을 덮어주고 곽상도만 기소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강일민을 한국거래소로 파견 보냅니다. 수사팀에서 뺀 거죠.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강일민은 그 강백신 부장검사는 자기 밑에 부하가 범죄 혐의에 연루됐는데 덮어준 거죠. 곽상도는 또 기소를 해놓고 청탁을 한 사람은 기소했는데 청탁을 받아서 실행해 준 사람은 봐준 거죠. 예. 이게 똑같아요. 박정현 대령 기억하시죠? 박정현 대령을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입증막을 하려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그 군 검사들이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잔뜩 기재합니다. 그래서 박정훈을 구속시켜서 채용에 대한 올바른 수사를 못하게 그 윤석열 청와대 가압을 밝히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지금 강일민이 조우영을 2019년도에 수사했기 때문에 2024년도 언론에 대한 탄압을 할 때 이 압수수색 영장이 거짓말이면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 검사가 지금 아직도 현직에 있고 자기 직무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박정훈에 대한 거짓말을 잔뜩 써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군검사들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군검사는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걸 교정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 법무부 그다음에 대검에서는 왜 강인일 검사의 기소조차 수사조차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군검사가 똑같이 바로잡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저희도 어쨌든 뭐 그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여러 지금 뭐 국정감사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좀 적절하게 처리할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지금 돌아보니까 박정훈 대령은 윤석열 정권 때 무죄가 났습니다. 비록 불법 비상계엄을 한 다음이지만 다음인가 전인가 어쨌든 무죄가 났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무죄가 나고 그때 허위사실로 구속영장을 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아까 말씀처럼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군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하는 것도 그렇게 친절하게 좀 교정전을 해주시면 좋겠네.
예, 참, 이 막바지 국정조사 들어보니까 이게 끝날 조짐보다는 참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1억도 안 되는 돈 투자해서 1,000억 넘는 수당 배당액 다 받아가고 2,000억 넘는 숨겨진 재산 있는 그런 사람 변호하고 독립된 사법기관이 만들어낸 판결 다 뒤집으려 하고 이게 사법부의 영역을요, 정치와 언론의 영역으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론재판입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지원제 덮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억울한 피해자로 지금 둔갑시키는 게 이게 지금 막바지 국정조사이긴 합니다만은 참 의원이기 전에 국민의 지금 한 사람으로서 이게 참 가슴 답답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요, 오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개가 늑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요, 선동적 프레임으로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역사는요, 지금 안 보인다 하더라도 바로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저급한 정치 공세로 무너지는 법치주의는 대한민국에 없다는 점을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됐어요. 김성태 정의님, 예. 제가 궁금해서 자주 좀 부릅니다.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저도 조경식 정의를 봤어요. 그 우리 김성태 정의하고 조경식 정의하고는 특별한 관계죠. 한 7년 된 거.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에 저도 그분을 보고 왜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예,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오셨다. 예. 예. 왜냐 그러면요, 자꾸 그렇게 연관이 되니까 저희들이 아침에 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왔을까? 그분은요, 뭐 메시지가 불편하면은 불리하면은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런 논리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메신저 자체가 그분 자체가 오염이 됐고 부패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여기에 아무 이유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오늘은 중요한 증인인 김성태 증인이 나온 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적 의심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이거 오늘 아침 뉴스원에 보면은 대북 송금 항소심 재판 국정조사 이후 진행을 요청했다. 이 김성태 의원 증인 측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 기사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 변호인 측이 요청한 겁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1심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국정조사와 특검 결과 이후로 재판에 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혀 모르십니까? 자세한 모르겠는데 그때 전에 재판할 때 예. 변호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요, 이 자칫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첫 번째로 기소조작으로 이게 밝혀지게 되면은 향후에 우리 김성태 증인 재판이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 민주당과 뭔가 딜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는 전혀 아시는 바가 없다. 그 아마 그 공소 기각된 부분을 그 검찰에서 그 수원지검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가지고 아마 그 공소 기각 관련된 걸 병합하나 이거 가지고 아마 좀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의 입장에서는 뭐 이 공소 취소라든가 이런 거 기소 조작이라든가 이게 관련 없이 나온 얘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민주당 분들 어디서 뭐 저하고 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좋은 관계가 아니다. 예. 예. 기업을 운영을 오래 하셨는데 회장이라는 직분이셨죠? 예. 예. 이 기업이 운영하다 보면 사실 참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업 출신이라서 제가 회장 비서실에서 그 오너를 같이 모셨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투자를 잘못했다든가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전 직원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죠.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잠도 못 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북 리스크는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의 오너, 기업의 회장의 입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안정장치가 없이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그 기업에서 돈 들어간 건 투자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 제가 그걸 돈으로 듣고 한 싶은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김성태 증인의 개인 도덕을 하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이게 어떤 돈이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엔에 대한 제재를 대부분 주민에게 대한 이거 한번 쳐주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예, 수고하셨습니다.